자, 지금 시간이 2023년 6월 8일 목요일 오후 1시 23분입니다. 자, 나스닥 100지수 월봉은 여기가 하단선이고, 그쵸? 그 다음 하단선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 14,100 정도의 하단선이 있고, 그 아래에는 13,033 정도에 있어요. 근데 이걸 분기봉으로 보시면 상단선이 얼마 있느냐? 여기 있어요. 13,500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봉은 13,500 정도로 계속 끄집어 내릴 거고, 예? 끄집어 내릴 거고, 월봉은 계속 끄집어 올릴 거라고요. 14,100 위로 끄집어 올리고, 반대로 분기봉은 13,500으로 끄집어 내리고, 그러면 끄집어 내리는지 끄집어 올리는지를 보셔야죠. 예. 근데 만약에 월봉의 하단선 중에 요 13,033까지 끄집어 내리잖아요. 그러면 분기봉이 하락하는 겁니다. 분기봉이 하락하면 이거는 상승이 아니라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는 지난달 저가를 지키면 상방, 지난달 저가를 깨면 하방이에요. 자, 이제 이주봉부터 보여드릴게요. 이주봉 지금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이제 거의 다 왔죠. 거의 다 왔습니다. 이게 이제 이격 해소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격을 해소하기 위한 흐름은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저는 시간이 좀 걸릴 줄 알았는데 하루 만에 왔어요. 하루 만에. 자, 주봉은 하루 만에 오르냐고 지금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아래로 이미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봉은 매도해야 될 가치가 없다. 주봉은 매도 가치가 사라졌고, 예. 이 주봉은 조금 더 내려야 되고, 조금 더. 그 다음에 3일봉은 이렇게 됐어요. 끝났어. 네? 3일봉은 끝났습니다. 오늘 6월 8일이기 때문에 봉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 해드릴 내용 중에 하나가 3일봉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 일봉은 뭐 아래 위 다 열려 있습니다. 네.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다 자유롭다. 그러면 이제 3일봉이랑 주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건 3일봉이에요. 자, 여기요. 여기. 자, 고가 하이에요, 하이. 요건 100입니다. 그 다음에 뭐 저가는 L, 이건 한 90 정도 되는 것 같고, 수치가 이 정도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매트릭스가 고가는 다 1이에요. 1 해가지고 10개가 다 1이에요. 10개가 다 1입니다. 그 얘기는 고가 투자 심리도가 한번 내려가면 여기까지 다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끝났죠. 그러면 이 고가 이거 못 넘으면 아래라는 거예요. 아래. 자, 오늘이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 이렇게 3일 동안 현재 고가를 못 넘으면 하락 시작이에요. 현재 고가를 못 넘으면 하락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하락은 언제까지 간다? 여기까지요. 이해하셨죠? 저가를 깨잖아요. 저가를 깨면 하락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저가를 낮추고 고가를 낮추면 하락 시작입니다. 자, 다음으로 보실 건 주봉이에요. 3일봉 다시 보여드릴게요. 3일봉 언제까지냐? 여기 날짜 보이시죠? 2023년 7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아니다. 22일까지죠? 23일까지. 7월 23일까지예요.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합쳐가지고 지금 만들어진 이 봉의 고가를 넘지 못하면 7월 23일이 바닥이에요. 7월 23일. 그쪽이 바닥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거기가 바닥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제 주봉, 음봉으로 끝나죠. 이 룰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건 아직 봉이 안 끝났어요. 자, 잘 보세요. 여기가 90입니다. 90. 고가. 90이에요. 자, 이번 주에 음봉으로 끝나면 다음 주에 이 고가를 못 넘을 수 있겠죠? 고가를 못 넘으면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6월 2주, 6월 3주 중 고가가 한번 낮아진다. 그렇죠? 고가가 한번 낮아져야 된다. 이건 이제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6월 4주 고가 낮아지면 그러면 언제다? 여기까지예요. 여기가 8월 14일에서 8월 18일까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음봉으로 끝나는 게 중요하겠죠? 이번 주에는 음봉으로 끝나는 게 중요해요. 다른 건 없어요. 주봉이 저가 깨고 음봉으로 끝나면 돼. 아직 저가 안 깼잖아요. 저가가 깨져야 된다고. 저가 안 깨면 소용없어. 저가를 깨야 돼요. 저가를 깬 음봉으로 마무리를 하면, 자, 저가를 깬 음봉으로 마무리를 하면 하락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근데 3일봉이랑 연결해 보세요. 지금 3일봉은 끝났죠. 근데 현재의 3일봉의 저가를 안 깨면 상방이라고. 근데 3일봉의 저가를 깨면 하방이 열리는 거죠. 3일봉의 저가를 깬다라는 건 지금 저가보다 낮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 저가보다 낮아지면 지난주 저가도 깰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3일봉이 전봉 저가를 깬다라는 거는 주봉이 지난주 저가를 깰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거고, 그리고 오늘 내린다라는 거는 목요일, 금요일 이틀 중에 하루를 더 내리면 남은 하루 동안에 반등할 수 있는 이 폭이 더 줄어드는 거잖아요. 오늘 오르고 내일 오르는 것보다 오늘 빼고 내일 오르는 게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폭이 적을 테니까요.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봉이 저가를 낮추면 일단 하락은 시작하려는 의도로 본다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확인할 거는 주봉이 지난주 저가를 깨느냐, 이게 이제 두 번째고,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거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현재 만들어진 고가를 넘느냐. 못 넘으면 3일봉은 하방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못 넘으면 3일봉은 하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3일봉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7월 중순? 7월 중순까지 이제 내려가는 차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7월 중순까지 내려간다라는 거는 3일봉이 내려가면서 주봉을 계속 누르면서 내려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6월 네 번째 주에 고가를 낮추고, 그러니까 이번 주 대비 다음 주에 고가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6월 네 번째 주에도 6월 세 번째 주보다 고가가 낮아지면, 그때는 이제 3일봉만 망가진 게 아니라 주봉도 완전히 망가지면서 이제 8월 중순까지 내리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8월 중순까지 내리는 흐름이 어느 정도의 규모냐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규모. 그러니까 첫 번째는 6월 세 번째 주에 고가를 낮추는 거 1, 두 번째는 6월 네 번째 주에 고가를 낮추는 거 2, 이 두 가지 미션을 주봉이 어떻게 수행하느냐가 관건이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월 말에 종가가 어디냐, 그죠? 지난 분기 종가보다 위냐 아래냐. 만약에 지난 분기 종가보다 아래에서 끝난다, 그죠? 그러면 6월 세 번째 주에 고가 낮추고 6월 네 번째 주에 고가를 낮췄는데 6월 말에 보니까 종가가 지난 분기 종가보다 낮더라. 그러면 이제 하락의 시간은 8월 14일에서 8월 18일까지잖아요. 그럼 저 시간에 갔을 때 과연 나스닥 100 지수는 어디에 있을까? 적어도 저는 작년 저점 아래에 있다고 봐요. 작년 저점 아래는 가 있을 거다. 제가 말하는 이 세 가지만 만족시키면, 첫 번째 6월 세 번째 주에 고가가 낮아진다. 두 번째 6월 네 번째 주에도 고가가 낮아진다. 자, 다시요. 첫 번째 6월 세 번째 주에 고가가 낮아진다. 두 번째 6월 네 번째 주에도 고가가 낮아진다. 세 번째 6월 종가가
전분기 종가보다 아래에 있다. 이 세 가지 조건만 만족시켜주면 저 6월 14일에서 6월 18일의 종가는 어쩌면 작년 저점 아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확인하셔야 될 거는 3일봉이 현재 봉의 저가를 깨는지가 관건. 네, 그게 첫 번째예요. 일단 깨고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현재 봉의 고가를 넘지 않아야 되는 이슈가 있고, 두 번째는 주봉이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해서 지난주 저가를 깨고 음봉으로 마감해주는 그런 봉이 그려져야 된다. 이 두 가지는 머릿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